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 곧 추석이라 갈비찜 레시피를 올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해놓으면 뿌듯하지. 갈비찜 맛있게 해서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갈비는 뜯는 맛이지. 곧 추석이라 혹시라도 여러분들 갈비찜 해 드실지도 몰라서 갈비찜 레시피를 올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소갈비예요. 근데 만약에 소갈비가 아니라 돼지갈비를 준비하시면 그대로 양념해서 조금만 간을 줄이시면 돼요. 싱겁게. 왜냐면 돼지고기가 간이 더 잘 뱄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삶고 하는 시간을 반 정도로 2분의 1로 시간을 딱 줄이시면 돼요. 연하니까. 소갈비 할 때하고 아마 2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시간은. 그래서 일단 갈비 준비하시는데 물 끓고 있어요. 물부터 보충해 놓고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우리 팀원은 백파더의 요리니보다는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죠? 백파더면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다 해서 한꺼번에 끓이지. 근데 우리 팀원은 수준이 높으니까 완성도 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물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물을 갈비 준비한 게 잠길 정도로 끓이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선물이 왜 선물이지? 샀을 수도 있지. 뭐 갈비를 핏물을 빼는 게 중요해요. 근데 뼈가 붙어 있는 거는 뼈 사이에서 핏물이 나와요. 이게 맛을 많이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통상 하루 전날 그냥 담궜다 꺼내시고 되는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대신에 이렇게 끓는 물에 한번 삶아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물이 끓어오르면 갈비를 넣으세요. 가능하면 우리 소에 한우를 쓰시면 좋죠. 근데 안 되면 그냥 뭐 수입한 거. 자, 여기서 이걸 가르쳐 주면 대부분 헷갈리신 분이 언제까지 삶냐고 궁금해 하잖아요. 저도 초짜 때는 어떻게 했냐면 끓는 물에 넣으니까 이 색깔이 다 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고기는 어쨌든 지금 끓이고 있어도 안 익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뼈가 익어야 돼요. 뼈 안에 핏물이 있어요. 다 익은 것 같아 놔놓으면 그 안에 사실 핏물이 슬슬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삶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삶아서 뼈를 익혀서 완전 선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굳은 선지를. 그래서 양념에 넣고 끓일 때 그 피가 안 나오게, 그 피가 나와서 그 핏물하고 양념하고 섞이면 맛이 아무래도 없으니까 그 뼈에 있는 핏물이 안 나오게 익혀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하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직 안 익었어요. 이거 놔두면 핏물 또 나와요. 그럼 시간으로 볼 때는 대략 5분에서 7분 사이? 그 정도. 근데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 놓고도 핏물 나올 수 있어요. 끓는 와중에 물 받아놓고. 왜냐면 대천에서 물에 한번 씻어서 하면 좋아요. 갈비탕 할 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요. 곰탕, 족탕, 꼬리곰탕 뼈가 들어있는 건 반드시 이렇게 한번 삶아서 뼈 안에 있는 피를 굳힌다는 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래 놓고 뼈를 특히 이쪽 뼈 쪽에 있는데 이렇게 뭐 묻어 있으면 닦으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따가 보시면 끓이면서 여기서 핏물 나옵니다. 아까 그렇게 몇 분을 삶았는데 나는 그대로지. 이게 이대로라는 거는 뼈 안에 지금 요까지만 익었지 이 안에는 아직도 핏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조리하는 게 좋죠. 자, 조리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요. 양념장. 계량한 건 나가요. 간장, 국간장이 아니라 진간장, 설탕. 만약에 집에 꿀이나 예를 들어서 물엿 같은 거 있으면 설탕을 좀 줄이고 물엿을 쓰셔도 돼요. 물엿을 넣는다고 윤기가 많이 나진 않아요. 별 차이 안 나요. 꿀 넣으면 풍미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꿀 잃을 때 한번 쓰시면 되고, 꿀로 다 대체하면 단맛이 부족해요. 꿀을 쓰셔도 설탕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맛술, 간마늘, 간생강. 이왕이면 생강도 좀 쓰시면 좋아요. 이럴 때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간생강은 생강을 넣으면 조금 더 이만큼. 생강, 간마늘 더 넣으셔도 돼요. 마늘 좋아하시면. 물, 참기름,
대파. 이건 썰어줘야죠. 참기름. 이건 아까우니까 이따 물도 조금 참기름 아깝죠. 자, 이런 다음에 대파는 송송송 썰어야 돼요. 이건 양념장용이에요. 자, 양념장.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요리 책이나 아니면 요리 프로 보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고기를 놓고 그릇에 넣어서 버무려 놓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양념장을 따로 만드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시라고.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고기 넣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그대로 간장 넣고 설탕 넣고 다 넣고 그냥 넣으면 돼요. 근데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양념장을 만든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친절하게 하려고. 친절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뭐요? 아까 여기다 붓나? 섞어서 붓나? 차이 없지. 괜히 설거지만 하나 늘지. 그래도 친절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끓여줄 거예요. 한참 끓여야 돼요. 최소한 갈비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한 40분은 끓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게요? 이걸 갖고 어떻게 40분을 끓여? 조림이 되지. 조리는 정도가 아니지. 그래서 물을 여기는 지금 한 10컵 적당히 잠길 정도로 붓고 이만큼 놔둬도 돼요. 집에 화력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충분히 한 40분 정도에서 끓여줘야 되는데 그때 이게 얼마나 물이 날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이 물 다 날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불이 세기 때문에 해보니까 대략 1.8리터 정도 나오고 10컵 정도 되는 건데 이따 중간에 붓기 귀찮아서 그래요. 여러분은 계속 지켜볼 거면 불안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한 5컵만 붓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또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10컵이 다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물이 쫄아들 정도까지 40분 이상 끓여야 연해져요. 자, 이거를 끓이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요게 들어갈 재료들 준비를 해줘야지. 요거는 지금 넣는 게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40분 정도 끓여서 어느 정도 고기가 물러진 다음에 들어가야 돼. 그것도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요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재료가 정말 없다 그러면 양파는 꼭 있어야 돼요. 양파가 고기를 연하게도 하지만 이제 맛을 더 잡아주고 파는 있어야 돼. 무는 없어도 되지만 그래도 갈비찜인데 무는 좀 있어야 되잖아요. 당근은 없어도 돼요. 꽈리고추하고 청양고추 없어도 되는데 없으면 고추라도 좀 더 향을 살려줘요. 그러면 이 갈비찜 향이 확 살아요. 표고버섯 강추. 갈비찜이랑 표고버섯은 잘 맞아요. 없으면 그냥 새송이 쓰시면 되고. 그래서 양파는 꼬랑지 좀 따내고 양파는 이거보다 더 넣으셔도 돼요. 만약에 넣을 게 없으면 큼직큼직하게. 갈비가 저렇게 워낙 크니까 그냥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 넣어도 돼요. 이렇게 갈비 크기에 따라서 맞추시면 돼요. 이렇게 파도 나중에 고명을 쓸 거니까 이렇게 좀 큼직큼직하게. 이거 처음부터 넣고 끓일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완성되면서 넣을 거니까 이건 모양 잡아주는 거예요. 먹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좀 폼을 잡고 싶다 그러면 무도 구해서 이렇게 큼직하게 쓰세요. 그래갖고 과도칼이나 이런 거로 모서리를 이렇게 모서리 얇죠. 각져 있는 모서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서리만 쳐주는 거예요. 모서리만. 각이 있는 모서리만. 칼질 힘들면 감자깡 칼로 이렇게. 이거 재밌어요. 그럼 딱 보면서 아 요거는 좀 빨리 들어가야겠다는 재료들 있죠. 왠지 두꺼워서 오래 걸릴 것 같아. 그거 맞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무가 제일 먼저 들어갈 거예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양파 꼭 있어야 돼요. 양파 꼭 넣으세요. 당근도 마찬가지. 당근도 모양 내는 거니까 무 크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이렇게 썰어 주시고 어차피 안 먹잖아요. 모양 내는 건데 모서리를 쳐주거나 아니면 감자칼로 이렇게 싹. 여기 밑에 반대도 싹 동글동글하게. 모처럼 잔치 음식이니까 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손님 초대받아서 가는데 잘못해서 갈비굴로다 당근을 잡았는데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속으로 꽃을 조심해야 돼. 그 당근 안 잡게. 밤 같은 거 있으면 밤 넣으셔도 돼요. 어차피 시간 많아요. 40분. 천천히. 장기알 같다. 진짜 딱 깎아놓으니까 장기알 같은데. 자, 장군. 버섯은 사실은 싫으시면 여기 꼭지 따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모처럼 표고를 쓸 때 잘 보세요. 그냥 먹기 좋은 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어놓는 게 먹긴 좋아요.
가능하면 몇 개는 이렇게 썰어버리고 한 두세 개? 그것만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가운데 일단 선부터 그으세요. 십자로 그어놓고 이쪽으로 한번 따주고 반대로 한번 따주고 이쪽도 한번 이렇게 따주고 그럴싸하죠? 근데 저거 누가 먹어요? 이렇게 해서 있으면 이거 먹지 말라는 뜻이 고기를 건져 먹어야지 누가 뼈를 건져 속이려면 요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잘라놓으면 속아요. 갈비 잡다가 잘못하면 요거 잡게 돼 있어요. 새송이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썰으세요. 이렇게 좀 덩어리로 이렇게. 꽈리고추나 고추는 이렇게 어차피 안 먹는 것들. 그러니까 어차피 안 먹는 건 쓰지 말아도 되는데 손님상이니까 그래도 이런 게 좀 건져내기 편하게 안 속게. 이건 진짜 기분 나쁘. 초대받았는데 잘못해서 이게 걸리면 기분 더럽게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기분 안 나쁘게 아예 딱 피할 수 있게 큼직하게. 꽈리고추는 이거 진짜 맛있는데 걸려도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해서 적당한 크기. 이건 꽈리고추 골라 먹을 수 있게. 자,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멀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딱 하는 순간 바뀌어야 돼. 어머 40분이 흘렀네. 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보면은 이렇게 이걸 한 40분 끓이면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기름이 위에 무지하게 많이 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기름을 좀 걷어내세요. 이거 기름 먹으면 별 맛 없어요. 이거. 자, 보세요. 기름 엄청 많이 뜨죠. 이렇게 적당히 알아서 기름 건져내세요. 그래놓고 40분 있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부터 드세요. 근데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딱 양파예요. 양파를 모양을 살릴 거냐 맛에 줄 거냐인데 저는 권해주는 거는 모양보다는 맛에. 그래서 처음에 같이 넣어버리세요. 이건 어차피 간장 양념을 먹어버리면 색깔도 이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넣고 무랑 같이 넣어서 이거는 그러면 거의 흐물흐물해져요. 양파는 포기. 제육볶음에 쓰는 양파처럼 뭔가 그럴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양파는 갈비찜의 맛을 돋궈주는 역할만 하게 그냥 포기. 양파는 이렇게 무를 넣고 무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15분에서 20분 정도 졸이시면 돼요. 불은 중불로 좀 낮춰주셔야 돼요. 너무 센 불 나면 물이 너무 빨리 날아가요. 무를 넣고 나서 불을 중불로 이렇게 줄여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여기는 아까 거니까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고 중불로 해서 대략 한 15분이면 돼요. 그 다음에 당근하고 버섯 넣고 20분. 갈비찜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일단 해놓으면 뿌듯하지요. 15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무가 자 보세요. 무가 반 정도 익을 때까지예요. 사실은 그 시간이 딱 정해놓고 타이머 맞출 필요는 없어요. 자 보면은 어느 정도 익었죠. 아직 근데 완전히 익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익었을 때 그래서 보통 한 15분 잡은 건데 요때 이제 당근 넣어주세요. 버섯도 넣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 집집마다 화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국물이 아니다 싶으면 물을 보충해 주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냄비가 만약에 깊은 거면 국물이 냄비에 따라서 이게 지금 버섯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이렇게 물 추가로 더 넣으시면 돼요. 재료가 잠기게. 이러면 잠기죠. 이래놓고 그럼 뭐 어떡하라고? 불을 세게 해버리면 돼요. 조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대충 말만 나오면 되잖아요. 다른 데도 재료들이 안 잠기는데 어떡하지 하면 이렇게 해놓고 불을 세게 해버리면 이제 뽀글뽀글 막 끓으면서 증발이 빨라지겠죠. 그렇죠? 이로부터 원래는 20분 정도 잡는 건데 지금부터는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분 중요한 게 아니라 버섯은 사실 양념만 배면 바로 익어요. 바로 익으면 그냥 먹는 거니까 버섯은 됐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당근 넣었던 당근하고 무가 적당히 익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고추하고 파만 준비해 놓으셨다가 두 가지를 넣고 불 끄고 마무리하면 돼요. 근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고기가 잘 익었냐죠. 그러니까 불안하시면 아무도 없을 때 딱 제일 큰 거 들어서 아무도 없을 때 남주기 아깝지요.
근데 여기서 이거 잘 익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잘라 먹어봤는데 질겨. 당황스럽죠. 당황할 거 없어요. 물 더 부으면 돼요. 대신 이제 채소가 들어가 있는 당근이나 무가 너무 물러지겠죠. 그럴 때 어떡할까요? 만약에 손님상에 나갈 거야. 근데 고기는 잘라보니까 당황스럽게 덜 익어서 그러면 얼른 장기하라고 다 건져내면 돼요. 경우의 수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프로가 어딨어. 그렇죠? 자 얼른 건져 다시. 장기하라고 무하고 건져내면서 드는 생각이 아이고 조금만 넣길 잘했다. 이거 많이 넣었으면 언제 다 건져내지 이럴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래놓고 나머지 재료는 한참 거에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물 더 버주고 또 끓이면 돼요. 고기 물러질 때까지. 당황하실 거 없어요. 이것도 봐서 벌써 줄지. 그럼 물 더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갈비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하고 당근 같은 건 물러져서 잘못하면 으깨져서 모양이 보기 흉하니까 요것만 잘 잡고 계시면 돼. 고기는 내가 원하는 육질 될 때까지 삶아주시면 되는 거고. 우린 잘 돼가고 있으니까 그냥 넣을게요 물을. 요게 포인트예요 색깔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이에요. 얘들은 그래서 절대로 살짝만 익어야 돼. 요 녀석들이 파릇파릇 살아있고 숨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갈비찜이 완성이 돼야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이건 숨이 살아있는데 갈비는 이렇게 연하지? 기술자같이 보이잖아요. 자, 대략 20분 가까이 하시면 되고 저는 20분 안 됐어요. 근데 마무리 할 거예요. 왜냐면 배고파서.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청양고추하고 고추 넣은 거 대파 넣고 이렇게 섞어줘요. 이거 익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꺼버리세요. 딱 남은 잔열로 익혀주시면 딱 돼요. 어차피 안 건져 먹을 것들이에요. 여기서 숨이 더 죽으면 모양이 안 살아요. 살짝 이렇게 파릇파릇하죠? 보시면 파하고 고추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그럴싸한 거예요. 이렇게 그럴싸하죠? 완성. 자 이제 먹어볼까요? 장비가 좀 필요하죠. 갈비찜 먹을 때는 이렇게 딱 가위하고 집게하고. 아깝죠 이 허물기가? 그래도 허물어야지. 갈비 안에까지 잘 익었죠? 갈비찜은 행복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진짜 기가 막히게 됐네. 고추 맛있어요. 까리고추. 참고로 보시면 아까 넘어갔는데 갈비가 크면 중간에 가위나 칼로 칼집을 한번 내주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너무 덩어리가 크면 이렇게 칼집을 한번 내주세요. 썰어서. 갈비는 뜯는 맛이. 집에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어. 갈비찜은 무조건 혼자 있을 때 해야 돼. 그래 혼자 다 먹지. 갈비찜 맛있게 해서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메리 추석.